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웃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원유 시장이 불타오르고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셀을 누르던 그 순간에 누군가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수익 실현 버튼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공식 발표가 나오기 15분 전에, 시장이 열리기 20분 전에, 정확히 그 타이밍에, 정확히 그 방향으로, 정확히 수천억 원이 움직였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고,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적이며, 모른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혹시 전쟁도, 협상도, 공포도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라면? 2025년 6월, 중동의 긴장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둘러싼 외교 협상은 사실상 결렬 직전이었고, 미국과 이란 사이의 신경전은 매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제 원유 선물 시장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WTI도 큰 변동 없이 횡보 중이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평소처럼 모니터를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후 6시 49분이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터져나갔습니다. 1분 사이에 브렌트유와 WTI 선물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매도 물량이 시장을 집어삼켰고 거래 시스템은 과부하에 걸렸습니다. 단 60초 만에 체결된 금액이 7,800억 원.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작정하고 던진 폭탄이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규모의 매도를 한 번에, 그것도 1분 안에 집행하려면 어마어마한 자본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헤지펀드? 국부펀드?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왜, 하필 이 시점에 이토록 무식하게 팔아치운 걸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속도로 던질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곧 가격이 훨씬 더 폭락할 걸 알고 있는 누군가입니다. 그 답은 정확히 15분 후에 나타납니다. 오후 7시 4분, 트럼프 대통령의 SNS 계정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5일 유예한다. 15글자 남짓한 이 문장이 세계 금융시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유가는 그 즉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중 낙폭이 14%에 달했습니다. 전쟁 공포로 치솟았던 원유 가격이 순식간에 허물어졌고, 반대로 뉴욕 증시 선물은 급등했습니다. 안도 랠리가 터진 겁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뉴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트럼프가 트윗을 올리기 15분 전, 누군가는 이미 8,700억 원어치 원유 선물을 팔아치웠습니다. 공식 발표가 없었습니다. 보도가 없었습니다. 루머조차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유가가 폭락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연의 일치? 가능합니다. 딱 한 번이라면.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15분의 기적은 확률 계상이 가능한 사건입니다. 이 타이밍에, 이 방향으로, 이 규모로 베팅이 맞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계 최고의 퀀트 팀이 알고리즘을 돌려도 이 타이밍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은 술렁였습니다.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퍼졌습니다. 저 매도 주문 미리 알고 친 거 아냐? 그리고 이 의혹은 과거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한 분석가들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CNN은 트럼프 SNS 발언 시간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시장에 공포를 주입하는 발언, 전쟁 위협, 관세 폭탄, 최후 철짐음을 던지는 시점이 놀랍도록 일관되게 주말 저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늦게 혹은 일요일 저녁, 미국과 아시아 시장이 모두 문을 닫고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시장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공포스러운 뉴스가 터지면 투자자들은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패닉은 증폭되고 월요일 개장과 동시에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유가와 채권 금리는 개장 전부터 선물 시장에서 급등하기 시작하고 환율은 출렁이며 변동성 지수 VIX는 치솟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공포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겁니다. 트레이더들은 이걸 공포 마케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트윗이 전 세계 수천조 원짜리 시장을 흔드는데 6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로 가장 많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미리 반대 방향에 베팅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공포만으론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공포 다음에 반드시 구원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타이밍도 또다시 경이롭게 정확합니다. 패턴은 이렇습니다. 금요일 밤 혹은 주말, 공포스러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시아 증시가 월요일 아침 박살납니다. 코스피, 니케이, 항생이 줄줄이 급락하고 미국 선물도 하락 출발이 예고됩니다.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고민하는 그 긴박한 순간. 그때 트럼프의 SNS가 다시 울립니다. 뉴욕 증시 개장 20분 전, 혹은 정확히 밤 8시.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공격 중단, 협상 재개, 좋은 합의에 도달할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은 수직 상승합니다. 급락하던 선물이 순식간에 플러스로 돌아서고 개장과 동시에 V자 반등이 일어납니다. 공포에 손절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저점에 매수해 놓은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 V자 반등을 2번만 성공시켜도 그 사이의 변동성으로 수천억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공포를 심고 패닉셀을 유도하고 저점을 매수한 뒤 구원 메시지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 이건 교과서에도 없는 입 하나로 시장을 요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반복된 패턴일까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혹이 커지자 마켓 분석가들이 과거 사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는 갑자기 그린랜드 군사 점령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방산주가 급등했고 북유럽 관련 자산이 출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조용히 점령 포기 뉘앙스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다시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같은 해 3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중남미 관련 시장이 요동쳤고 유가와 달러 강세가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긴장이 완화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분석가들이 세어보니 이런 패턴이 확인된 것만 수십 건이었습니다. 지정학적 공포 주입, 시장 급락, 반전 메시지, 급등. 이 사이클은 거의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1번, 2번입니다. 10번이 넘어가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월가의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타코 트레이드.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의 약자입니다. 트럼프는 강경 발언을 하다가 결국 항상 물러선다는 뜻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반의적으로 만들어낸 표현입니다. 어차피 뒤집힌다는 걸 알고 역방향으로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타코 트레이드로 수익을 낸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헤지펀드들은 트럼프의 발언 배탄을 알고리즘으로 만들고 SNS 모니터링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발언이 나오는 즉시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장에 흉흉한 소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타코 트레이드가 가능한 건 공개된 패턴을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700억 원의 매도는 달랐습니다. 공개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발표 15분 전에 움직였습니다. 이건 패턴 분석이 아닙니다. 이건 누군가가 먼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측근들이 미리 베팅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 이 소문은 파이낸셜 타임즈까지 흘러들어갔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금융기자들이 취재에 나섰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월가 베테랑들을 만났습니다. 25년 경력의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카메라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이 매도 주문의 주체가 누구인지, 지금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누구를 의심하고 있는지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게 일반 기업에서 일어났다면 SEC가 벌써 조사를 들어갔을 겁니다. 내부자형 거래 혐의로. 당연히 백악관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무책임한 음모론이라고 했고 보도 자체가 반미적이라고도 했습니다. 대변인은 어떠한 불법 거래도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 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VIX, 즉 공포지수는 백악관 해명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의 판단과 시장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판단의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을까요? 코스피는 하루 만에 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3% 올랐습니다. 수치로 보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손절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6% 하락할 때 공포에 팔고 3% 오를 때 다시 사면 그 사이의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저점 매수를 미리 준비하고 있던 누군가는 조용히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것이 지금의 시장의 현실입니다. 정보가 늦을수록, 반응이 빠를수록 역설적으로 더 많이 잃습니다. 뉴스에 반응하는 순간 그 뉴스는 이미 정보가 아니라 소음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정보는 이미 몇 분 전에 혹은 며칠 전에 누군가의 포지션 속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빠른 반응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극에 달했을 때 뉴스 한 줄에 계좌 통째로 흔드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그 신중함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반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는 분산 투자, 레버리지를 줄이는 것, 그리고 이 정보가 나에게 왔을 때 이미 늦은 건 아닌가를 묻는 습관. 이것들이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하지만 투자 전략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SNS 한 줄로 전 세계 수천조 원의 자산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세계. 그 권력을 누군가 거래에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세계. 전쟁의 공포마저 매수 매도 신호로 활용되는 세계에서 우리는 과연 공정한 시장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정의로운 시장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